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렴한 연만기 갱신형 보험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또 만기가 됐을 때 목적 자금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가입자들로 하여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연만기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큰 질병을 진단받더라도 더 큰 보장으로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연만기 갱신형 보험은 기존의 수술비보다 더 심도 깊은 수술비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수술비나 진단비를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라도 특히나 5, 60대 분들이 가입하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강의 들어볼게요. 네, 보험료는 저렴하게 또 보장은 길게 또 큰 질병, 큰 보장.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원하는 플랜입니다. 그죠? 보험료도 싸고, 보장은 길고, 보장은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은 크고, 가장 원하는 플랜인데요.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병도, 비껴간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나는 보험 가입했는데 혜택을 하나도 못 봤어. 라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런 자잘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큰 질병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면 솔직히 죽는 거는 두렵지 않죠. 다만 긴 치료비와 또 이제 옆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제목처럼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은 크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년 갱신입니다. 보장은 110세까지 가는 거고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보험료 변동은 없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자, 담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도 있고 또 단계별 질병 진단비로는 뇌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또는 간 질환, 폐 질환 또 신장 질환까지 5개 기관에 대한 단계별 진단비도 있습니다. 5대. 그리고 여기에는 또 큰 질병에 대해서는 수술 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수술 특약이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게끔 큰 질병에 대해서는 설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단계별 진단비, 암도 그렇고 5대 기관도 그렇고 또 5대 기관에 대한 수술비, 여기에는 또 신특정 수술비라고 해서 우리가 관열 수술 또는 비관열 수술로 했을 때 수술 특약에 대한 담보도 추가로 저희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커지고 질병이 깊어질수록 보장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이 플랜을 한번 잘 보시고 갖고 계신 증권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년 갱신으로 보장은 110세까지인데 지금 현재 3, 40대 활동기 또 지출이 가장 많은 나이대죠. 이 3, 40대 활동기에도 보통 새만기로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면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많은 3, 40대 활동기에서도 보통 비갱신으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의 한 3분의 1 이상은 적립 부분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20년 갱신 후에 그런 목적 자금도 챙겨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또 갱신이 돌아올 때는 어떤 내가 중증 질환이 있어도 어떤 서류나 심사 없이 자동 갱신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20년 갱신으로 같은 보장을 긴 기간 동안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도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만기로 가입했을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립 부분으로 해서 20년 갱신 때마다 환급금으로 수령하셔서 목적 자금으로 쓰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보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은 일반암 진단 시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이 암에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에서 나오는 대장 초기암, 대장 점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간암이나 폐암 또는 뭐 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뇌암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로 또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도 고액암까지 포함해서 추가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암뿐만이 아니라 간질환이라든가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에 대해서도 이 3대 기관에 대해서도 또 최초 1회 한해서 최고 단계별로 중증 1단계 5천만 원, 또 중증 2단계 5천만 원 해서 각 그 3대 기관에 대해서도 진단비를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질환하고 심장질환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뇌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하고 뇌경색이 다 되죠.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가입 가능하시고요. 또 뇌출혈 진단비 2천에서 합의 5천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 뇌쪽 질환에 대해서도 중증 1단계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이 또 지급이 되고 중증 2단계 하면 또 3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쪽 질환에 대해서도 합의 1억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 5천만 원 먼저 지급이 되고요. 심근경색 중에서도 중증 1단계 접어들면 2천만 원 추가 지급이 되고 중증 2단계 하게 되면 또 추가 3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쪽에도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뇌나 심장은 이 중증 단계는 둘 중에 하나 먼저 진단받는 쪽에 중증 단계비가 이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이나 간, 폐, 신장 또는 뇌, 심장까지 최대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추가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렇게 실손의료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실손의료비.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보험 금액을 해주는 게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손의료비에 또 질병수술비 특약으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보험에 소개되는 거는 신수술비라고 해서 여기 3대 수술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술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실손의료비나 질병수술비는 내가 쓰는 치료비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신수술비로는 소득이 단절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간병비 역할도 하고 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에 저희 이제 짤막하게 나왔지만 솔직히 이 특약 말고도 질병수술비 말고도 여기에는 21대 수술비가 2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그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각 300만 원씩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간질환도 3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질병수술비 21대 뭐 뇌, 심장, 간 이런 수술 특약이 따로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대 기간 질병수술비라고 있습니다. 5대 기간. 5대 기간은 바로 이겁니다. 뇌출혈 이런 수술 특약이 아니에요. 뇌질환. 또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 신장까지 해서 이 5대 기관인데 이 5대 기관 수술비에 대해서는 진단받으면 최초 1회가 5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500만 원 지급이 되고 이거는 이제 관열 수술 했을 때 500만 원이고 만약 비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3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뭐 갑상선, 폐렴 이런 진단 받을 때도 수술하게 되면 100만 원이고 우리가 특히 다빈도, 관절이나 이런 생식기 질환에도 이제 100만 원씩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수술 특약들이 다 중복적으로 같이 질병 수술비에 플러스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질환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간병비 역할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생 빈도가 높은 어떤 생활질병 수술비, 당뇨, 고혈압, 백내장, 축농증, 편도염 등등 아니면 어떤 유방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 또는 뭐 허리, 디스크, 추간판 장애 이런 수술하게 되면 여기서도 20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특약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떤 생식기 질환이면 우리 여성으로 봐서는 어떤 자궁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자궁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에서 30만 원 지급이 되죠. 질병수술비 30만 원과 생식기 질환 여기서 아마 비관혈 수술하게 되니까 50% 여기서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궁근종 수술하시게 되면 8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자궁근종 말고 자궁 폴립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이 여기 생식기 질환에서 50만 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80만 원이죠. 그리고 21대 질병수술비에서 10% 나오죠. 그러면 20만 원 해서 자궁 폴립을 제거했다. 그럼 11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 특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 신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21대 질병 수술비에서 또 2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21대 200만 원, 신특정 질병 수술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과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서 3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수술비에다가 신특정 수술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비 역할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5대 기관, 뇌나 심장, 신장, 폐, 간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병변 부위를 보면서 수술 기구를 사용하는 게 바로 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5대 기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지급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비관열,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비관열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시경 수술이라든가 카테터 이런 수술을 얘기하는데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고통은 적게 하고 완치율은 높이는 게 바로 이제 비관열 수술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수술이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도 다 세분화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년 갱신이긴 하지만 담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할 때는 5에서 4가지는 기본 계약입니다. 일반 상해 호유장애 80% 이상과 기본 계약,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1억 5천. 여기가 기본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 가져가시고 여기에는 암 5천 아까 그죠? 10대 고해감 5천 해서 이렇게 1억 플랜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만 부족해서 내가 암을 1억 플랜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30세 남성분 해도 2만 5천 원. 그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여성분은 근 3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같이 50대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일반암이 4천까지 들어갑니다. 50대는. 그러면 일반암 4천만 원에 10대 고해감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가져가면 우리 50대는 남성분 7만 3천 원 그리고 여성분 4만 2천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새만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진단비나 수술 특약이 좀 작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20년 갱신으로 세팅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안에는 뇌졸중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도 있고 아까 단계별 진단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5대 기간 수술 특약도 있어요.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 진단비가 한 2천 정도 부족하고 이대 질환도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했을 때는 암 진단비 2천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준비하시고 여기에 수술 특약 가져가셔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암 플랜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된 거고요. 수술비도 여기는 수술비 특약만 가져갈 때는 최저 보험료가 있어요. 2만 5천 원.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대 기간 수술 특약 들어갈 수 있고요. 뇌혈관 수술비 특약 들어가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특약 들어가죠. 그리고 21대 들어가고 단계별 수술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통 35세 해도 최저보험료 2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적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보장을 조금 더 넣으셔서 최저보험 25,000원 맞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50대 나이 해도 25,000원 정도에서 그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 특약을 다 준비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년 갱신은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는 대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암이나 뇌, 심장 또는 간, 폐 다른 신장에 어떤 진단비가 작은 분들은 세팅으로 20년 갱신해서 기존 보험하고 같이 만들어서 갖춰 가시면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은 일단 준비가 잘 되어 있으셔서 혹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도 남은 가족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미 진단비나 수술비 전략, 보안 전략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보안 전략으로도 충분한 5, 60대 분들이 추가로 가입하기에 괜찮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생기셨나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지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이 보험을 든 게 있는데, 네. 요새 갱신형이다, 비갱신형이다 말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갱신형은 보험료가 싸서 나중에 나중에 오르더라도 지금 싸니까 분납 형태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갱신형은 싸더라도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니까 비싸니까 차라리 비갱신형으로 해라 라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0대 중후반입니다. 자, 40대 중후반 되세요.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 삼성화재 건강보험 U+에 가입을 하셨어요. 맞으세요? 예. 이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작년에 삼성화재에서 역시 모두 모아 건강하게라는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보험이 갱신형이세요. 알고 계시죠?
갱신형이 이렇게 싸니까 일단 예. 예, 보험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무조건 뭐 예, 갱신형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뭐 나이대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갱신형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예. 혹시 편찮으신 곳 있으세요? 아, 그건 없어요.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40대 중후반의 남성분께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왜 안 좋습니까? 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봐드릴 거고요. 제 보험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가해야 할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갱신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알고 계신 대로 갱신형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는 오를 수도 있는 그것을 이제 갱신형이라고 하는데요. 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이 다 갱신형이면 조금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보완할 때나 아니면 내가 좀 연령이 높거나 몸이 좀 아파서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갱신형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어디 아픈 곳이나 이런 데가 있으신가요? 네, 그건 없어요. 아, 건강하시고요. 예. 예.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한번 이 갱신형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 보내주신 증권 중에 이 삼성화재 건강보험, 뉴플러스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특약들의 대부분이 다 3년 갱신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분들께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러면 20년 동안만 3년씩 갱신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6번 정도 갱신되면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세까지 계속해서 3년 갱신으로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40대 중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약 한 90세까지 만약에 생존해 계신다라고 하면 15번 정도의 갱신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45년 납 이상 돈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시고 지금 현재 연령에서는 주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갱신형의 위험한 점은 내가 경제활동이 언젠가 멈출 수도 있는 노년기가 오는데, 그 노년기 때에 이 갱신형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그 보험료가 부담돼서 정작 보험이 필요한 노년기에 보험을 해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력적인 보험은 비갱신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추가적인 보완을 갱신형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갱신형을 가입하셨으면 조금 보험료가 좀 저렴해야 되는데, 모두모아 건강하게도 1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이 거의 다 갱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도 보험료는 총 다 해서 한 25만 7천 원 정도를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보험 안에 적립금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갱신형에 적립금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리모델링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보장 내용을 보면은 또 지금 암 진단,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실손 의료비, 뭐 입원 수술, 뭐 배상 책임 등등 해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뇌출혈만 보장이 되고, 가지고 계신 두 개의 보험이 구성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놓고 보자면 한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 걸 그냥 쪼개서 둘로 가입했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결국 더 또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뉴플러스 건강보험에 실비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이고, 뉴플러스 건강보험의 비갱신형 특약과 실비는 그대로 두시고요. 나머지 갱신형 특약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게 되면, 적립금도 다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보험료는 약 한 5만 원 정도만 남아 보여요. 5만 원 정도만 남으시는데 여기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 같이 현재 없는 것들을 추가하시고 갱신형인 것들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시던 약 한 26만 원 정도의 보험료에서 한 17만 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 애초에 이제 갱신형을 주력보험으로 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한 개의 보험으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실비보다는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실비가 더 좋은 거니까 한 12만 원 정도의 추가 보험으로 해서 한 17만 원 정도 해가지고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님,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17만 원, 지금 26만 원 정도 내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들의 갱신형을 다 줄이고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적립금을 삭제하고 하면 실비랑 비갱신만 남기면 그러면 약 한 5만 원 정도가 남고, 여기에 12만 원 정도의 비갱신과 그동안 없던 뭐 질병우유장애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도 12만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총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해서 한 9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하시고 보장은 더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 담보는 똑같이 되는 거고요? 예, 담보는 더 좋아지는 거죠. 아. 예, 더 넓어지고 좋아지고 비갱신으로 바뀌는데 가격은 더 저렴해지는 거고요. 네네. 요 부분 제가 좀 말이 빨랐으면은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보험이 거의 다 갱신형이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아마 분명히 또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14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해주는 금액이 다르던데요. 어떤 건 전액 보장이고 또 다른 건 몇 %만 보장을 해주던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이거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실손보험이 있고 정액보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손의료비 또는 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뭐 벌금, 아니면 뭐 배상책임, 담보 이런 식이 이제 실손보험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입을 할 때 실손보험 5천만 원 한도, 벌금 2천만 원 한도, 뭐 배상 책임 1억 원 한도, 이렇게 끝에 한도자가 붙는 건 대부분 다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두 개, 세 개를 가입해도 다 합쳐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비례해서 주는데 이 실손보험을 만들 때는 아마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보험을 들어놓고 중복적으로 받게 되면 어떤 부당이득의 저기도 있고 아니면 또 병원에 어떤 과잉 진료라든가 우리가 또 장기 입원으로 이런 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만들 때 실손보험으로 한 것 같고, 이제 중복보상, 그러니까 정액담보죠. 정액은 이제 일회성으로 받는 것도 있죠. 암이나 뇌, 뭐 심장, 신장, 폐 이런 식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 정액보상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받는 것도 있죠. 수술특약이라든가, 뭐 골절, 아니면 뭐 입원 일당,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문의 주시는 거는 어떤 건 전액보장이고 어떤 건 몇 프로 준다라고 문의하신 거는 회사마다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수술특약을 얘기를 하면 어느 회사는 16대 질환 수술비, 어느 회사는 21대 수술, 또 어느 회사는 34대 수술특약까지 나오는데요. 34대 수술특약 하면 뭐 300만 원 하면 이 34대 질병에 대해서 다 300만 원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세분화가 돼요. 21대도 마찬가지로 21대 200만 원 하면 거기서 21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큰 질환, 뇌나 심장, 고혈압, 당뇨는 200만 원 주는데 뭐 축농증, 편도염 이런 수술은 뭐 가입 금액의 30%만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가입 제한서에 보면 담보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몇 프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사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9833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문자도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신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3달 정도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보내면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종 전문의. 네, 우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니까 크게 다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문자상으로만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셨고 지금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면 네. 그 가해자 측의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거나 뭐 연락을 해서 사고 처리의 어떤 경위라든지 치료비에 대한 상의를 분명히 드렸을 텐데 아니면 합의 요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왔을 텐데 지금 현재 제대로 처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우선은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께서 가입하신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확실히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제대로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해자 피해자가 잘 나누어진 게 맞다라고 하면 구분이 되었다고 하면 네. 우선은 치료를 끝까지 다 받으시고 그 치료에 대한 어떤 후유증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치료비라든지 뭐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청구를 하시면 가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에서 전부 다 보상이 다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자비로 하고 계시다가 내가 병원비나 어떤 치료비에 좀 부담을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그 가해자의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불보증이라는 것을 받으면 먼저 치료비를 청구해서 일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합의를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현재 치료비가 좀 부담되시는 경우라면 이 지불보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3개월째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금 연락이 좀 없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문자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사고 경위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그때 저희가 듣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해자 쪽 자동차 보험사와 연락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예,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그 수술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전화했는데요. 수술비 관련해서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수술비 플랜이라고 해서 보험료 예. 25,000원에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 근데 3년 전에 제가 유방 쪽에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3년 전에 유방 쪽으로 수술을 하셨었다고요? 네. 아, 수술비는, 그러니까 수술비 보장을 위해서 한 달 보험료를 25,000원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거기 관심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아, 수술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예요. 55세시고요. 3년 전에 수술하신 거 말고는 특별히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지금은? 네. 아, 저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 보십시오. 네. 예, 김정득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목소리가 제가 잘 안 들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하셨어요? 네. 실손보험에서 그럼 유방 쪽 수술 관련해서 보상 잘 받으셨고요. 네. 네. 그럼 실손보험 말고는 어떤 보험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안보험이랑 다른 같이 연관돼서 수술비 보험이랑 돼 있는데요. 네네. 예, 아까 설명하신 25,000원의 그 수술비 보장이 있어서. 네네. 예, 그래서 관심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가입은 이제 3년 전에 유방 쪽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뭐 완치된 상태죠? 3년 전이 무슨, 뭐라고, 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석회라 그러나요? 네네네. 예, 그게 있는데, 그게,
암은 아니고 무슨 석회가 가지고 네네. 제거를 해서 네네. 네, 그거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술비 오늘 강의 보시고 관심 네. 있으셔서 전화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이 보험이라는 게 원래가 이제 질병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보험증권 꺼내보잖아요. 그죠? 내가, 질병 온 게 해당이 어떤 게 되나. 또는 이제 보험 증권을 보면서 그때 당시 내가 조금 더 크게 들었으면 좋았을 걸라고 이제 후회도 많이 하는데요. 3년 전에 유방 쪽 수술하셨으면 부담보 네. 쪽으로 가입도 가능하세요. 네, 지금 정기 검진 하시는 건가요? 초음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수술비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지금 50대 중반이시면 한 2만 5, 6천 원 정도에 가입을 하시는데 아까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대 기간 수술 특약 다 가입 가능하시고요. 신특정 질병 또 다빈도 생활 질병까지 다 수술 특약 가입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21대 수술 특약이라든가 질병 수술비 특약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확한 고지를 해 주셔서 심사에 들어가면 아마 유방 쪽 부담보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 쪽은 보장이 네. 안 되고 네네네. 다른 쪽만 된다는 거예요? 유방 쪽은 보장 안 해주는 부담보. 왜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돼요? 이제 수술 한번 하신 적이 있고 또 나중에 향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험회사는 월 2만 5천 원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액을 먼저 계산을 해요. 물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뭐 3년 내지 5년 정도만 부담보 기간을 주고 이제 가입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3년, 5년이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예, 정확한 수술명을 해서 고지를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부담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간 부담보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렇군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다른 이제 그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 특약 하나 갖고 가시면 든든하게 보험 만기까지는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보험은 어디 보험이에요? 저희가 방송이어서요. 어디 보험회사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강의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유방 쪽으로 부담보 기간이 잡힐 수는 있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별로 이렇게 특별한 병이 또 발병하지만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또 괜찮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더 깊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380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문자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으로 나뉘던데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입해야 더 유리한 건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가입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제 간단히 그 둘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기에 환급금 돌려주는 금액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순수 보장형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만기 시에 이제 돌려주는 환급금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나중에 끝날 때 돌려받는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제 순수 보장형이라는 거고요. 만기 환급형은 암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만기 시가 되면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인 것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돈을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환급금이 발생하는 그 만기 시점이 언젠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년 만기, 10년 만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려주는 그 시점도 80세나 10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 40대 분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려면 약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이상을 기다려서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종신보험처럼 뭐 연복리로 해서 환급금이 굉장히 많아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내가 낸 돈을 나중에 그 정도만 돌려받는 그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사이에 어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감안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이 뭐가 더 좋냐 뭐 딱 그런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남은 차액을 가지고 차라리 연 복리 상품에 어떤 저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 만기 환급형을 가입해 놓고 만기 시에 돌려받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계산을 해보고 나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과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84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전세로 준 집 싱크대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으로 누수됐습니다. 지금 새로 도배 중인데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배상 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세로 집을 내줬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새서 문제가 생긴 경우인 것 같아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요즘 이 배상 책임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배상 책임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배상 책임 가능합니다. 전세로 준 집에서 싱크대에 물이 샜다라는 거는 내가 전세를 줬지 내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줬다면 거기서는 이제 배상 책임이 되지 않고 전세에 살고 계신 분, 세입자분께서 만약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그분이 배상 책임 담보가 있으시면 그분은 거기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이 배상 책임은 이제 내가 아랫집에 싱크대에서 물이 샜다,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물론 이 보상이 다 가능하고요. 또 싱크대에서 물이 샜다 하는 건 나중에 또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싱크대 그 배수관 그 공사하는 부분까지 손해 방지 비용으로 해서 요거까지 다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전세 준 집은 세입자분께서 해결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네. 세입자에게 이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은 손해보험 회사에 어떤 건강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는 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세입자분도 가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요거는 보상받고 해도 어떤 그러니까 손해율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또 하나 가져갈 수 있었고요. 저희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 3번째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제가 그 보험을 작년에 전부 가입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보험을 잘 든 건지도 궁금하고, 네. 그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이시고 작년에는 그럼 어떤 경우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궁금하셨을까요? 잘 가입이 된 건지. 네,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제 거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세요. 네네. 예, 점검을 받아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봐드릴게요. 보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동양생명 알뜰 종신보험이라고 15만 원 보험료 나가는 거 가입이 되셨어요. 이거 맞으세요? 네네. 예, 또 하나는 NH농협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00세 만기 20년 납이시고 13만 7천 원. 그래서 총 한 달 보험료가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네요. 네네. 예, 저희가 요 사항을 가지고 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전화는 민지용 전문가께 드릴 건데요. 내용을 좀 볼게요. 3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작년에 가입한 2건의 보험이 있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희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잘 모르고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보험 내용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네,
요즘 많이 없어지거나 뭐 줄어들고 있는 소비자에게 좀 유리한 그런 특약들도 지금 거의 다 가입이 다 되어 있으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뇌혈관 질환, 뭐 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뇌졸중, 암 진단비, 뭐 암수술, 암입원, 실손의료비 등등 좀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가 적당히 잘 구성되어 있고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끔 잘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다만 전체적인 보험료가 좀 많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아마 이 좀 특이한 형태의 종신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요 알뜰 종신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거는 그냥 저축도 된다고 했고요. 네네네. 연금도 된다고 해서 했어요. 네. 네, 지금 미혼이신가요? 네. 아마도 이제 젊은 미혼 여성분께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축이나 뭐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가입하신 이 알뜰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가입할 때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좀 다른 종신보험보다 적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신보험이에요. 이 부분도 혹시 잘 알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명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설명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야 되고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보험을 나중에라도 연금이나 저축의 목적으로 쓸 때도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보험의 납입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한 19년째 만약에라도 해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지환급금이 뭐 90% 이상이 되겠지만, 이 보험은 19년째 정말 20년을 딱 채우기 몇 달 전에만이라도 해약을 하게 되면은 50% 정도에 밖에 해지환급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보험이고요. 다만 이거를 해지를 하지 않고 20년을 잘만 채운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이자율도 굉장히 좋고 환급률도 굉장히 좋고 처음 가입할 때도 저렴한, 조금은 일반 종신보험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이한 형태의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유지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보험을 28만 7천 원, 총 다 해서 한 28만 원 정도, 29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하신 이후에 만약에라도 중간에 내가 이거를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알뜰종신보험을 지금이라도 감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지보다는 감액을 하셔서 지금 내시는 보험료를 조금 줄이실 수가 있겠고, 끝까지 내실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새롭게 또 연금을 나중에 추가하시지 않고 요걸 가지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다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알뜰종신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실지 감액해서 유지하실지만 결정을 하시면,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조금 간단하게 리모델링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참 잘 해봤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가입을 잘 하셨고 유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훌륭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건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